이 아카시 나무의 뿌리, 이 아카시 나무의 뿌리가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산소의 무덤 속에 들어있는 관 속으로 이 아카시 나무의 뿌리가 파고 들어가서 관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 조상님들을 해친다 하는 소문이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널리 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아카시 나무, 이 녀석 아주 고약한 녀석이네, 이 녀석 없애버려야지 하고서 사람들은 톱을 가지고 와서 줄기의 밑둥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싹둑 잘라버리고서 이제 넌 죽었으니까 이제 여기는 아카시 나무가 살지 못할 거야 하고서 갔다가 그 다음 해에 와서 보니까 요 잘라진 줄기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겠죠.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새순이 또 수도 없이 돋아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요 녀석 아주 생명력이 질긴 녀석이네 하고서 다시 요 새순들을 모두 다 잘라주고서는 이제 넌 이제 죽었어, 더 이상 못 살아 하고서 갔더니 그 다음 해에 와서 봤더니 여기 이 잘라진 아카시 나무의 뿌리는, 이 나무의 뿌리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번지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옆으로 번져서 퍼져나가는 나무인데 그 뿌리에서 새로운 새순이 또 수도 없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없애기가 이 나무를 멸종시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고생을 했던 나무가 바로 이 아카시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상의 무덤에 파고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관을 뚫고 들어가서 시신을 훼손시킨다 하는 그 말은 틀린 말이죠. 틀리고 잘못된 말입니다. 이 아카시 나무는 뿌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뿌리가 땅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 뿌리는 땅에 가까운 지면 가까이에서 땅 속에서 옆으로 퍼지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옆으로 퍼지다 보니까 뿌리가 옆으로 퍼져서 산소나 무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뿌리는 그 무덤 속에 있는 관 속에까지 닿지를 못하고 관을 뚫고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아주 허무맹랑한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콩가 식물들 중에서 아카시 나무, 이 아카시 나무는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살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나 아카시 나무 알아 하고 말을 하는데, 이 아카시 나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카시 나무를 아주 몹쓸 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아카시 나무는 아주 쓸모가 많고 용도도 많고 우리 사람들한테 아주 유용한 나무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 아카시 나무의 용도, 요 아카시 나무는 도대체 뭐 하는 데 쓰는 나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카시 나무는 1960년대 우리나라의 산이란 산에는 모두 이 아카시 나무를 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헐벗은 산을 산림 녹화하는데 최고 1등 공신 노릇을 한 것이 바로 아카시 나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아카시 나무가 산림 녹화용으로 심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헐벗은 산을 녹화하는 데는 어느 나라에서나 이 아카시 나무를 흔하게 많이 심게 됩니다. 이 아카시 나무의 원산지는 북미 지방이기는 하지만은 이 아카시 나무는 현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 아카시 나무는 마치 잡초처럼 무성하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카시 나무는 번식력도 강하고 생명력도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리더라도 아카시 나무는 금세 뿌리를 내리고 싹을 터서 아카시 나무 숲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아카시 나무입니다. 근데 이 아카시 나무를 우리나라에는 야산에 그렇게 많이 심어 놓다 보니까 그 이후로 우리나라 산에는 5월달이 되면 이 아카시 꽃이 활짝 피게 되면 장관을 이루게 되죠. 나무 가지가 휘어져서 부러질 만큼 많은 아카시 꽃들이 활짝 피어서 주렁주렁 매달려 있게 됩니다. 매달려 있게 되는데 이 아카시 나무는 꽃을 보면은 꽃이 콩과 식물의 대표적인 꽃을 그대로 닮아 있죠. 그래서 아카시 나무는 꽃을 보면은 이렇게 콩과 식물의 대표적인 꽃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콩과 식물들은 꽃이 꽃을 보면은 꽃잎이 세 종류의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커다랗고 하늘을 향해서 깃발을 세워놓은 것처럼 보이는 요 꽃잎을 우리는 깃발을 꽂아 놓은 것 같다 해서 기꽃잎이라고 합니다. 기꽃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기판이라고 하는데 요 기판 아래에 요 맨 아래쪽에 여기는 용골꽃잎이라는 꽃잎이 이렇게 요 기꽃잎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용골꽃잎을 하고 있는데 요 용골꽃잎은 마치 고무신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용골꽃잎이고 요 용골꽃잎의 양쪽 요쪽하고 요쪽 양쪽에는 마치 새의 날개처럼 생긴 꽃잎이 있다. 그래서 날개를 닮아 있는 꽃잎이라고 해서 날개 꽃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익판이라고 합니다. 익판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꽃잎하고 날개 꽃잎하고 용골꽃잎 이렇게 세 종류의 꽃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콩과 식물들의 꽃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용골꽃잎은 조금 전에 고무신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요 용골꽃잎에 우리가 고무신을 신을 때 우리가 고무신에 발을 집어넣는데 그 발이 요 꽃에서는 그 발이 들어가는 부분에 바로 이러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들어 있는데 용골꽃잎 속에는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수술과 암술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가운데 이렇게 초록색의 연두빛의 길다란 길이가 제일 긴 이것이 바로 암술대입니다. 이렇게 암술대는 여기에서부터 요 속에 수술대에 쌓여서 요 속에서 이렇게 끝에까지 연결이 되는 이러한 길다란 암술대가 한 개가 있고 나머지 수술대는 여기 수술대가 여러 개가 보이는데 요 수술대의 숫자는 10개입니다. 10개의 수술대가 여기 있는데 요 재미있는 것은 요 수술대 아래쪽 부분에 여기나 여기를 보면은 수술대가 다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수술대가 딱 달라붙어서 합생하고 있다고 하죠. 합생하는 이러한 수술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술대 10개의 수술대 중에서 그 중에서 한 개의 수술대는 이렇게 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좀 크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 수술대 한 개만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죠. 9개의 수술대는 서로 아래쪽이 완전히 붙어서 달라붙어 있는 상태이고 한 개의 수술만 따로 딱 떨어져서 지가 잘난 척하고 있는 겁니다. 잘난 척하면서 혼자 딱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한 개의 수술이 떨어져서 마치 수술대가 여기 한 개가 있고 요 아래 9개의 수술이 붙어서 커다란 두꺼운 수술대가 있고 해서 수술대가 한 개, 두 개. 그래서 수술대가 두 개의 몸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이러한 수술을 우리들은
두 몸 수술이라고 합니다. 두 몸 수술, 한자로는 양채웅예라고 합니다. 이러한 양채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콩가 식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이한 양채웅예 두 몸 수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꽃잎은 기꽃잎, 날개꽃잎, 용골꽃잎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이한 꽃을 피게 되는데, 요 속에 들어있는 요게 꽃 하나에 이렇게 암술 때도 있고 수술 때도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성이 쌍으로 있다 해서 여자의 성과 남자의 성 두 개의 성을 쌍으로 가지고 있다 해서 쌍성꽃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양성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양성화, 쌍성꽃 한 개는 한 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꽃 하나도 열매를 맺고, 여기 있는 꽃도 열매를 맺고, 여기도 꽃도 열매를 맺고, 이렇게 꽃 하나가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꽃대 하나에 많은 꽃이 달려 있었는데, 이 많은 꽃들이 모두 다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열매가 돼서 나중에 열매가 익었을 때 보면 열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립니다. 많이 달려서 꽃의 숫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았던 것처럼 열매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은데, 열매 하나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요 열매를 우리들은 꼬투리라고 합니다. 콩가 식물들의 열매는 꼬투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콩의 열매를 보면 콩깍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콩깍지 속에 콩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콩깍지를 우리들은 꼬투리라고 하고, 이러한 꼬투리를 가지고 있는 열매라고 해서 우리들은 이 열매를 꼬투리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협과라고 합니다. 협과를 하고 있는데, 이 꼬투리 열매는 다 익게 되면은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요쪽도 갈라지고 요쪽도 갈라져서 요 끝에는 붙어 있는 상태, 이렇게 여기만 붙어 있고 나머지는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요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나오게 되는 거죠. 씨앗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열매의 꼬투리를 보면은 열매의 꼬투리가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 한 칸 이렇게 칸칸이 있고, 그 속에는 콩이 들어있는 이러한 콩가 식물의 열매를 우리들은 꼬투리 열매, 협과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특이하고 신기한 열매를 맺고 신기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아카시나무입니다. 근데 이 아카시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꽃에서 달콤하고 향긋한 향기가 엄청 많이 품어 나오죠. 향기가 많이 품어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게 되면 창 밖에서 아카시나무의 상큼한 향기가 집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기분을 엄청 좋게 만들어주는 기분 좋은 향기가 잔뜩 들어와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러한 꽃이 바로 아카시나무의 꽃인데, 요 아카시나무의 꽃에는 향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요 속에는 꿀도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꽃 속에 꿀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꿀을 채취를 하기 위해서 양봉업자들은 아카시 꽃이 피기 시작하는 따뜻한 지방인 남쪽 지방에서부터 아카시 꽃이 피어서 아카시 꽃이 계속 올라오면서 중부 지방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철원 그 위에까지 이 아카시 꽃이 계속 올라가면서 피게 되는데, 그 올라가면서 필 때마다 양봉업자들은 벌통을 이동시켜서 꿀을 따게 되는데, 그 꿀의 양이 우리나라 전체 꿀 생산의 70%에 이를 만큼 엄청나게 많은 꿀을 딸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카시나무의 꽃입니다. 이러한 아카시나무는 밀연식물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가 최고인데, 이 아카시나무의 꿀은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따는 것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이 아카시 나무의 꿀을 엄청 많이 따고, 그러다 보니까 아카시 나무를 유럽에서도 산에 심어서 조림을 해서 아카시 나무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꿀을 많이 딸 수 있다고 하는 특징,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카시 나무인데, 이 아카시 나무는 요 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요 아카시 나무의 꽃은 사람들이 또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카시 나무의 꽃입니다. 그래서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가 질 때는 한 움큼 꽃을 따먹기도 하였던 것이 바로 아카시 나무의 꽃입니다. 그리고 이 아카시 나무의 꽃을 생으로 고추장이나 된장에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입맛에 따라서 마요네즈나 토마토 케첩에 찍어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상추 쌈에다가 이 아카시 꽃을 따서 곁들여서 상추쌈을 싸먹게 되면은 맛도 좋고 멋도 있고 향기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그렇게 먹는 사람들도, 쌈을 싸서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카시 나무의 꽃으로는 꽃차를 끓이게 되면은 운치도 좋고 빛깔도 고운 찬물에 싱싱한 꽃을 도성이 띄워놓으면 한 쌍의 원앙이 연못에서 논이는 것처럼 신비한 감마저 들게 되는 것이 바로 아카시 꽃차입니다. 그리고 아카시 나무의 꽃을 쌀가루에 버무려서 찌게 되면은 맛깔스러운 또 백설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백설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카시 나무에 꽃이 들어간 아카시 꽃밥에 아카시 나무에 물김치까지 곁들이게 되면 기막히게 맛있는 요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잎을 보면은 요 잎은 엽록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 엽록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잎을 따다가 나물로 먹기도 하고, 요 새로 돋아나는 줄기 가지하고 새로 돋아나는 잎을 새순을 된장이나 고추장 항아리에 박아두면은 훌륭한 밑반찬이 되는 장아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 나무의 잎을 갈아서 녹즙을 만들고, 그 녹즙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국수나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잎은 토끼나 소 같은 가축들이 아주 좋아하면서 이 잎에는 단백질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양질의 가축 사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목재는 아카시 나무의 목재는 튼튼하고 질기고, 또 튼튼하고 질기면서 단단하고 탄력성이 뛰어나면서 또한 썩지도 않는 목재가 바로 아카시 나무의 목재입니다. 그래서 탄력성도 좋고 썩지도 않기 때문에 이 목재를 가지고 우리들은 철도의 침목이나 또 아니면은 마차나 수레의 바퀴를 바로 이 아카시 나무의 목재로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서부 영화에 보면은 총잡이들이 마차를 끌고 다닐 때 보면은 그 마차의 바퀴를 모두 요 아카시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고, 우리나라의 소달구지의 바퀴도 모두 요 아카시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재는 나이테가 뚜렷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목재로는 건축 내장이나
계단을 만드는 재료나 마룻바닥을 만들 때 요 아카시 나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목이나 차량이나 포장이나 가구나 기계를 기계의 선박 또 포장, 고급 포장 상자 같은 것에 아카시 나무는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꽃도 모두 다 먹고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약으로도 씁니다. 그리고 잎도 모두 먹을 수 있고 또 사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목재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고마운 나무가 바로 아카시 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